또 바로 이어서 트럼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비트코인 시장 한번 이야기를 네.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선 넘어선 모습입니다. 이더리움, 리플, 바이낸스 코인 사실상 그 직전까지만 해도 급등세를 연일 보여주다가 지금은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만큼 변동성이 강하다라는 뜻이겠고요. 리플은 지금 현재 10%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취임 이후에 가상자산에 대해서 전략적인 준비 자산을 포함시킬 것을 준비하겠다라고 공약을 내건 만큼 네. 비트코인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낙폭을 보일 때 변동성을 이용해서 좀 주목해봐도 좋을까요? 네, 일단 비트코인에 관련된 어떤 기대치들, 특히나 미국이 비축 전략 자산으로 좀 지정을 하겠다. 이 부분은 공언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현실화가 되는 것은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 상당한 그런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상화폐의 어떤 상당수 상승 구간을 좀 이끌었던 그런 포인트들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연동해서 볼 포인트가 나스닥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 같이 비트코인은 선행지표에서 움직임이 같이 좀 동조돼서 좀 나타내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고요. 특히나 나스닥 선물에 관련된 영향들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은 특정한 어떤 이슈라든가 특정한 어떤 모멘텀에 관련된 부각관점보다는 시장의 어떤 흐름들, 특히나 미국 증시도 가상화폐 시장도 현재는 좀 과열권은 맞죠. 그래서 언제쯤 조정이 나와도 좀 이상하지 않을 그런 구간이라는 점을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정책 기대감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됐던 것들이 상당히 좀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는 비축 전략의 어떤 전략들을 어떻게 좀 가져가고 여기에 관련된 뭐 증권거래위원회에 관련된 위원장을 어느 인사를 좀 영입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된 정책 기조도 계속해서 좀 주시를 해본다면 저는 추가적인 어떤 가상화폐 시장은 충분한 트럼프 집권 2기에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주시를 해본다면 뭐 배제는 할 수 없겠다. 좀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겠고요. 다만 뭐 어떤 코인이 더 좋고 나쁘고에 관련된 네, 판단은 제가 좀 그렇죠. 내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가상화폐 전반적인 어떤 뷰를 바라봤을 때 미국의 정책, 특히나 비축 전략 자산으로 좀 지정을 했다는 것은 과거에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정책의 상당한 좀 수혜는 받을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인별 움직임은 좀 배제하더라도 가상자산 그 산업 그 자체의 정책적인 흐름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일본은행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23일에 BOJ 회의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할 것으로 유력한 가운데 골드만삭스는 일본은행이 1월 금리 인상이 전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네. 금리 결정은 어떻게 볼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완화돼서 1월에 금리 동결 가능성들이 뭐 기정사실화됐던 부분들, 그래서 물가 지표가 좀 더 완화가 됐던 부분들은 3월과 5월에 미국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들이 희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는데, 가장 단기에 우려되는 포인트가 일본의 이 BOJ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인상을 한다면 얼마만큼 인상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증시에 가장 좀 중요한 영향도 관점에서 좀 가장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 12월에 금리를 동결했었는데 당시 OIS 시장의 경우에는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한 70%대까지 좀 제시를 했다가 한 일주일 남기고 나서 20%대도 그 확률이 좀 내려갔어요. 이런 부분들은 일본 안에서에 대한 정책 위원들이 어떤 반대 의견들이 좀 높았던 점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되면서 금리 동결을 좀 이끌어냈는데, 당시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1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들은 매우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니케이 보도에 따라서 기준금리, 특히나 이 정책위원들이 기준금리 0.5포인트에 관련된 인상안을 대다수 찬성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좀 나왔다는 거죠. 0.25가 아닌 0.5%라는 것은 지난 2008년도 10월 이후에 1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폭이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난 7월에 엔캐리 트레이드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좀 0.25포인트에 관련된 금리 인상 때문에 시장의 파급이 굉장히 좀 컸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준금리를 0.25가 아닌 0.5%까지 좀 상승을 좀 시킨다면 이런 부분에 관련된 재차 청산 우려감들이 다시금 시장이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좀 우려될 수 있는데, 다만 좀 일본의 OIS 시장의 경우에는 이번에 0.5포인트가 아니라 기준금리 0.25포인트 정도의 인상을 좀 예고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온도차가 좀 나왔던 것은 총재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관련된 시장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해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다소 완화된 메시지 좀 냈다는 부분들이 약간의 좀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겠지만 강경한 0.5포인트보다 인상이 되더라도 한 0.25포인트에 대한 인상. 그렇지만 이 부분은 시장에 단기적인 어떤 영향은 주지 않을까라고 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엔캐리 청산 같은 경우에는 우려감이 맞습니다. 다만 비둘기적인 요소 역시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저희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 미국 증시 체크 포인트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실적 시즌도 도래한 만큼 어떤 부분들 조금 더 참고해 보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네. 트럼프 취임이 이제 본격화됐죠. 이 부분에 관련된 행정명령, 여기서 공개되는 새로운 어떤 정책들이 분명 해당되는 섹터의 긍정적인 수급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반대로 해당되는 어떤 정책 기조가 악재, 즉 노이즈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우려감들. 이 부분에 관련된 수급 변동을 일단 좀 유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일본 BOJ에 대한 금리 인상 부분들이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의 빌미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23일, 24일에 관련된 발표 내용들 정말 좀 주목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다만 해당되는 조정의 빌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4분기 어닝 시즌에 관련된 실적 기대감은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주 실적 발표가 좀 예고되고 있는 넷플릭스 같은 종목들은 3분기 대비 4분기에 가입자 수의 어떤 증가 요인들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섹터에서 특히나 TSMC가 4분기 실적 그리고 차기 가이던스에 상향 제시를 했다는 부분들은 견조한 AI 모멘텀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을 충분히 좀 수반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미국의 4분기 종합적인 어떤 EPS가 좀 상향됐던 부분들은 실적의 기대감을 좀 반영시키면서 주가가 상당히 어떤 상승 요건을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다만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선별적인 개별적인 움직임을 특히 주목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